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 서울서 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경산 농협에서 권총을 쏘고 현금을 훔쳐 달아난 용의자가 조금 전 저녁 7시쯤 경찰에 잡혔습니다. 말이 어느새 외국인으로 추정됐지만 잡고 보니 40대 한국 남성이었습니다. 취재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지난 20일 경산의 한 농협에서 발생한 복면 권총 강도 사건의 용의자가 조금 전 6시 50분쯤 경찰에 잡혔습니다. 말이 어눌했다는 농협 직원의 말에 따라 외국인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됐지만 용의자는 43살 김모 씨, 한국 남성이었습니다. 김 씨는 오늘 저녁 충북 단양군에 있는 한 청소년 수련관 주차장 앞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해서 범행 장소 부근에서 자전거를 싣고 이동하는 화물차를 발견했는데 이 화물차 운전자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쫓고 있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검거되자마자 범행 사실을 자백했고 총과 입고 있던 옷은 버렸다고 진술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김 씨를 경산경찰서로 압송하고 있으며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김 씨는 그제 경산의 한 농협에서 복면을 쓰고 들어가 직원들을 권총으로 위협하고 현금 1,500여만 원을 챙겨 달아났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그저께 경산의 한 농협에서 발생한 복면 권총 강도 사건의 용의자가 오늘 6시 50분쯤 경찰에 잡혔습니다. 이 외국인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됐지만 잡고 보니 용의자는 43살 김모 씨, 한국 남성이었습니다. 김 씨는 충북 단양군에 있는 한 청소년 수련관 주차장 앞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그동안 경찰은 CCTV를 분석해서 이 범행 장소 부근에서 자전거를 싣고 이동하는 화물차를 발견했는데 이 화물차 운전자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검거되자마자 이 범행 사실을 자백했고 이 총과 옷은 버렸다고 진술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김 씨를 경산경찰서로 압송하고 있고 이 자세한 범행 경위를 추후에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뒤 처음으로 오늘 대구 경북을 방문했습니다. 고향이자 이번 대선에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 주민들에게 진정한 보수인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양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승민 후보는 경산중앙시장을 방문해 유권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지지를 부탁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뒤 대부분의 시간을 수도권에서 보낸 유 후보는 이른바 배신자 프레임을 벗고 보수층 유권자를 설득하기 위해 처음으로 대구 경북을 방문해 표심에 호소했습니다. 잘못된 거는 잘못이다, 아닌 건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부끄러운 짓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유 후보는 자신이 제대로 된 안보 적임자이자 깨끗한 후보임을 강조하면서 고향에서 힘껏 밀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치 깨끗하게 만들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공정한 세상, 정의로운 세상, 제가 잘해낼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여론조사 결과는 정확하지 않다면서 완주 의사를 분명히 했고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등과의 후보 단일화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유 후보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당내에서 후보 단일화를 염두에 둔 사퇴론이 부상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대선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되기 전날인 29일 이전까지 남은 일주일 동안 유 후보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정책 제안을 하기 위한 여성 청년단체 활동이 이어졌습니다. 대구 지역 여성운동 그리고 시민단체들은 오늘 대구백화점 앞 광장에서 대구 여성 주권자 행동 출범 기자회견을 하고 핵심 여성 의제 알리기와 금복주 불매운동 스티커 나누기, 도심 행진 등을 진행했습니다. 대구 청년 유니온도 동성로 일대에서 청년과 노동 관련 정책 선호도를 조사한 뒤 결과를 질의서 형태로 각 후보 캠프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매일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되는 대구 MBC FM 정오의 희망곡 오픈 스튜디오가 대구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에서 문을 열고 올해 첫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정오의 희망곡은 오늘부터 11월 11일까지 매주 토요일 낮 12시 생방송을 통해 시 도민들은 물론
김광석 거리를 찾은 관광객들과 음악과 이야기로 소통할 예정입니다. 내일 오전 9시 25분부터 방송되는 TV토론 시사톡톡은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진행 상황을 분석하고 대선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통령 선거는 여론조사와 언론의 역할에 부정적인 요소가 적지 않다면서 경마식 보도를 자제하고 정책과 인물 검증을 통한 객관적인 정보 제공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사드 부지 근처인 성주군 소성리 진밭교에서 한국군 유류차량과 화물차가 들어오자 이를 막는 주민과 차량을 진입시키려는 경찰이 6시간 동안 대치했습니다. 사드 반대 측은 정부가 사드 부지를 미군의 무상으로 공개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공사장비 차량이 들어오는 것은 경찰이 주장하는 정당한 공무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오늘 저녁 대구 두류 야구장에서 법요식과 소원 풍등 날리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대구 불교 총연합회는 오늘 저녁 6시 반 두류 야구장에서 봉축 법요식을 연 뒤 7시 40분부터 2,500개의 소원 풍등을 하늘로 날리는 행사를 했습니다. 밤 8시부터는 두류 야구장을 출발해 신남 내거리를 거쳐 반월당 내거리까지 화려한 등을 들고 걷는 연등 행렬 행사가 이어집니다. 오늘 개막한 비슬산 참꽃축제의 방문객 수송 대책이 부실해 시민들의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축제를 본 관광객들이 하산하는 시간에 산 아래쪽까지 연계해주는 버스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시민들이 1km 가까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불편을 겪었고 달성군도 분리된 버스 승강장에 대해서 제대로 된 안내를 해주지 않아 방문객들의 항의를 받았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매달 학교급식 식단을 평가해 우리 학교 최고 밥상을 선정하고 최고 밥상 식단을 모아 레시피북으로 발간하기로 했습니다. 한 달마다 선정하는 최고 밥상은 지난해 9월부터 시작해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데 영양정보와 조리법, 식재료 등을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우수 식단 학교에는 상금을 주고 하반기에는 내가 만든 학교급식 대회를 거쳐 우수 식단을 모아 책으로 출간할 계획입니다. 화성산업은 조달청과 400여 원의 공사비를 들어가는 국립해양과학교육관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가 발주한 국립해양과학교육관은 울진군 죽변면 후정리 11,000제곱미터터에 2개동 규모로 건설되고 전시교육시설과 숙박시설, 해중전망대 등이 들어섭니다. 손과 팔 이식이 법적 근거를 갖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장기 등 이식윤리위원회를 열고 손과 팔 수부를 장기이식법상의 장기 등에 포함하도록 개정하기로 하고 기준과 이식 과정을 정부가 직접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영남대 병원에서 이루어진 팔 이식 수술처럼 의료기관의 직접 기증자와 이식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고 정부로부터 지정받은 이식 의료기관이 장기 이식센터로부터 이식하게 될 전망입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